자, 신가족 기획 가보겠습니다. 백소영 리포터. 네, 겪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사별 후에 느끼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곁에 있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난 뒤에 공황장애나 우울증,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사별 후에 느끼는 슬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옆에서 숨소리만 들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별 후 슬픔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죽지? 먹으면서 어떻게 죽지? 주로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급기야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는데요. 사별 후 충격으로 상실감과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6개월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다는 전여희 씨. 45년 동안 살 맞대고 살았던 남편의 죽음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항상 자기는 건강하다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폐암 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에 내가 깨요. 여보 여보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잠이 깨요. 그러면 참 나 혼자지. 때로 또 있나 앉아서 울다가 잘 때도 많아요.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공황장애야. 이거는 혈압이냐. 이거는 정신과야. 불안 증세가 심해져 걷다가도 몇 번이나 길바닥에 눕고 말았다는 그녀. 공황장애는요. 갑자기 와요. 공황장애가. 검시 죽을 것 같고 목을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에 또 이제야죠. 예. 우울증과 공황장애 모두 남편을 먼저 보낸 후에 생긴 증상이라는데요. 엎드게 생긴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증세가 오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요. 말도 못하게 불안한 사람. 반평생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낸 남편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고 때로는 이 세상 뭐 언제 가면 안 가나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찾아온다는 이곳. 시간이 흘러도 슬픔은 가시지 않고 그리움은 깊어지기만 합니다. 눈물이 아직도 나시나 보다. 그냥 너무. 눈물 나지 그럼. 혼자 남겨졌다는 아득함과 막막함에 남은 생보다는 빨리 남편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반쪽은 내가 들어갈 때니까 내가 반쪽에 올 때까지 잘 계시라고 그러죠 뭐 그냥 내 마음 항상. 틈만 나면 남편이 늘 앉던 의자에서 지난 시간을 그리워한다는 이니자 씨.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커피 먹었을 때가 최고 행복했을 때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 좋아했던 시간. 8개월간의 암투병 끝에 지난 1월 남편은 아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30년간 늘 곁에 있었던 남편의 부재가 버겁기만 한데요. 되게 어떤 날은 가깝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밑에가. 빈집에 혼자 있다 보면 죽음까지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못 있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헤어진다는 거는 정말로 안 됐으면 좋겠어. 그냥 정말 모든 부부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어. 그녀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별 후 스트레스로 8개월 만에 체중도 9kg 정도 줄었다는 그녀. 떠난 남편이 쉽게 놓아지지 않는다고 이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작년에 가기 전에 이동재님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기분 어때요? 저보고 얘기해 주세요. 자, 야 부인이랑 아드님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메시지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어머 왔나 봐 그러고 현관문도 열고 괜히 내가 바보같이 그래놓고 아닌데 꼭 희자야 나 왔어 그러고 딱 하는 것 같고. 남편이 떠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점점 깊어지는데요.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다 모든 게 멈춰버렸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딱 하루만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루만. 아내를 먼저 보내고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김태훈 씨. 진짜 생선도 다 먹었고. 됐어. 그래 있는 거 먹어. 그러니까 오늘 어차피 장봐야 되는데 못 봐서. 아내의 부재로 엄마 노릇까지 하게 된 상황. 탔구나. 김치찌개 하나 해줘야 지금? 됐어. 금방 되는데? 됐어. 그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밑반찬은 직접 못 만들지 아직. 네. 뭐 형수님이나 누님이 이제 조금씩 갖다 주니까 그걸로 대체하고 찌개나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죠.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내 이야기만 하면 눈물부터 나는데요. 아직도 그 마지막 잔상이 눈앞에 쭉 해갖고 보내고 한 3개월은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걸어가도 눈물이 나고 차를 타도 눈물이 나고 미친 듯이 살았죠. 애들 때문에. 미운정 고운정으로 25년을 함께 살아온 인생의 동반자. 아내의 시한부 선고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먹은 술을 1년 먹은 술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그냥 아른아른거리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내의 빈자리는 가족 모두에게 크게 다가왔는데요. 자녀들에게도 엄마의 부재는 큰 슬픔으로 예상은 저는 남았습니다. 문득 생각나요. 지금 도가 아니라 아마 평생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없어진 건데 그게 잊혀질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머니 그러면은 항상 집에서 좀 기다려 주실 것 같고 가면 반겨 주실 것 같고 그런 거가 있는데 안 계시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기댈 곳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그거 입을 날진 아니니까. 이 슬픔에 빠져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던 그때 눈에 보인 건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앞도 옆도 보이고 이제 밖도 바깥도 보이는 거예요. 이제 경제 생활도 해야 되겠고 사회 생활도 해야 되겠고 그동안에 도와줬던 고마운 분들한테 이제 또 감사의 표시도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상실감에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앞을 좀 보기 시작했다는 태훈 씨. 마음 편히 좋은 데서 아프지 않고 편안한 모습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다. 나도 이제 열심히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거니까. 자, 또 보자. 사별의 충격으로 일상이 흔들리는 사람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슬픔이라는 감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공허함 또는 굉장히 나 쓸쓸해 이러한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세요. 내가 정말 슬프다, 난 정말 외롭다라는 걸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자꾸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걸 좀 막아주는 것 같아요. 평생 내 곁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라졌을 때 그 상실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됐건 그 스스로 그 아픔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니자 씨의 경우에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지만 수영이라든지 외부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는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별을 하고 느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동 같은 이 신체 활동을 좀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또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별 당사자가 사별 후에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동안 굉장히 강한 슬픔 또 우울함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보면 주변 분들이 이분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고인의 유품을 바로 버리거나 아니면 이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좀 기다려 주셨다가 슬픔에서 서서히 좀 회어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좀 배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죠. 네.